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BSTV가 서남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보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불교도 한국대회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한국음악과 등 4개 학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 캠퍼스의 학사구조 개편안과 함께 서울 캠퍼스의 AI 융합학부 신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출가 사이트 전면 개편과 신속한 출가 상담 체계 마련, 행자들을 위한 온라인 사전 교육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걸 두고 국민 법감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공식 피해자만 7,300여 명, 사망자는 무려 1,600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역학조사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은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 법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재판부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글자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피해 구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동도 또 종료가 되는. 참가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국회의 특조위 활동 연장에서 진상규명을 제외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절반의 성과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법 개정 등으로 피해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상 문제와 사과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 2차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그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피해 진상 규명과 회복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업에서는 제품 매수를 하고 정부가 병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들, 교육시설들을 확인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이제 가정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피해 규명에 따른 대책 수립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점점 8,000명까지 이제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점점 늘어납니다. 국민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재판부가 항소심에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사회적,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군 강제전역 이후 세상을 등진 고 변희수 전 하사 등 성소수자들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회를 봉행하고 정치권의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여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혐오와 배제로 그리고 무관심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정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우리 법률 안에 새기는 게 국회 본연의 의무라며 거대 양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숲길을 조성해 슬럼화된 부산의 도심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산 도심 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미래 부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도심에 120년간 경부선 철도 때문에 단절되고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는 부산 원도심이 완전히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꿈의 사업을 이번에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순천 서남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오랜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불교계 중대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BBS-TV가 서남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보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오랜 분쟁의 대상이 되온 순천 서남사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순천시가 서남사 경내에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조계종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어 서남사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서남사 판결, 논란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보도특집 대담을 마련해 서남사 문제의 원인과 쟁점, 해법 등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조계종의 서남사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판결에 대해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만을 따진 결정으로 한국 불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남사에 누가 살고 있냐, 태고종이 점유하고 살고 있다. 이 표피적인 현상, 이 현상만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최초로 제정된 법이 불교재산관리법입니다. 네. 그러면 사찰들도 관청에 등록을 하고 네. 주지도 취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죠. 그럼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으로 등기되어 있는 서남사 건물과 임야 등에 대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로 소유권까지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법하게 인정받은 법에 따라서 실체를 거쳐서 등록된 사찰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힘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실체가 부인되어야 됩니까? BBS 특집 대담에 출연한 패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불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서남사가 한국 불교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또 서남사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조계종과 서남사는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계종과 태고종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으면 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BBS 불교방송의 보도특집 서남사 판결 논란의 원인과 해법은 내일 오전 7시와 오전 9시 반, 오후 5시와 밤 9시 반에 TV로 방송되고 추후 재편성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순천 서남사 소유권을 둘러싼 조계종과의 갈등에 대해 당분간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명 스님은 어제 서울 사간동 총무원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원장과 종단 주요 기관장, 종무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서남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조계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명 스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좋은 방안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며 다만 종도들은 서남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종단 방침에 적극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조계종의 서남사 소유권 주장에 맞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10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불교도 한국대회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미얀마 군부를 향해 국민에 대한 살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조계종을 비롯한 천태종과 진각종, 관음종 등 30개 회원종단 모두 참여했습니다. 종단협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 불교 국가들과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불교 우회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계 성가회라든지 여기도 우리가 멘트를 보내가지고 같이 유엔과 같이 해서 하루빨리 미얀마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찾고. 종단협 사무처는 미얀마 현지에 한국 사찰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사찰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오는 10월로 연기된 한중일 불교도 한국대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 일본 불교 측과 대회 일정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년째 묶이는 겁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축소해서라도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 또한 확실히 보장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아니면 후반기에 이제 하자 쪽도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겁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 도각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각 스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 종단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지만 다 다닐 겁니다. 다녀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저거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뭔가, 하나가 혼연일체되어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미얀마에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단협이 한중일 불교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해법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한국음악과 등 4개 학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 캠퍼스의 학사구조 개편안과 함께 서울 캠퍼스의 AI 융합학부 신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고양 BMC 상영바이오관 8층 회의실에서 제335회 회의를 열어 학과,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우 늦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성원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늦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윤성희 총장은 주요 대학에 비해 전통적으로 이공계열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AI 융합학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영경 경주 캠퍼스 총장은 학과 역량평가를 통해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 의생명공학, 한국음악, 신소재화학과 등 4개 학과에 대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종교화 추세에 따라 출가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출가 정보를 제공하고 출가 행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출가 사이트 전면 개편과 신속한 출가 상담 체계 마련, 행자들을 위한 온라인 사전 교육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출가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출가 희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출가의 길에 들어선 행자 관리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SNS와 스마트 시대에 맞춰 출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출가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발심자들을 위한 다양한 출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가 희망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채팅 상담 시스템, 카카오톡 챗봇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카카오톡 대화창에 간단하게 단어나 문장으로 질문하면 채팅 로봇, 즉 챗봇이 빠르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출가 상담사 스님들의 전화 상담과 이메일 상담도 진행해 출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즘에 현대가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 성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의 길에 들어선 행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한층 강화됩니다. 행자들이 3인 3인이 수계 교육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미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은 온라인 사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계교육 교과목 내용들은 현직 수계교육 교수사 스님들에 의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됐고 행자들은 출가 사이트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스님들의 행자 교육 일수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이제 사전 선행 학습을 하게끔 지방에 계시는 교수 스님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전에 동영상 제작과 배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와 함께 동영상 출가수기 공모전도 열어 출가자들의 사찰 생활과 수행 전법의 생생한 현장과 콘텐츠들을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승가교육 도량인 수원 복령사가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을 열어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에 각각 7명의 학인 스님들이 입학했습니다. 복령사는 승가대학 신입생 7명,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6명, 연구과정 1명 등 총 14명에게 합격 증서를 전달하고 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장학생들에게는 묘엄 불교문화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수행자는 마치 길을 떠나는 여행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여행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선지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있으면 더더욱 그 여행은 빛이 날 겁니다. 이와 함께 초이담액 제6대 전수사이자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불교 달의 명상 과정을 이수한 4학년 스님 8명에게 차명상 코칭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전통 한지로 만드는 꽃 지화는 소중한 전통 문화로 불가에선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약물이자 수행의 꽃으로 불립니다. 지지 않는 꽃 지화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화장 도홍 스님의 지화 전시회를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청 1층 전시실을 수놓은 49가지 종류의 지화 4,900송이. 관람객들은 정교함과 화사함을 넘어 꽃내음마저 느껴질 만큼 경이로운 지화 세상에 흠뻑 빠져듭니다. 단순히 한지에 색을 입힌 종이꽃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심의 간절한 표현인 지화. 43년 동안 지화 장업을 화두로 수행해온 지화장 도홍 스님의 손끝에서 종이꽃 지화가 전통 기법으로 재현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연 염색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하고 제가 여기다 이제 부처님 뭐 눈, 코를 했었는데 그냥 마음의 상상에 맡기자 해서 제가 이제 그 눈을 안 했는데 기자 마음 먹게 달려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 무형을 제가 만들어서 도홍 스님의 이번 지화전이 열리기까지는 후계자와 불자는 물론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의 후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꽃비가 내린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이 오기까지는 한 작가의 평생 담은 도고가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 많은 사람들이 도홍 스님의 작품을 보고 감탄해하며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전시 현장을 찾아 스님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연화세계라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가 연화세계고 코로나를 다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고맙고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태고종 영산작법 보존회에서 전통 지화 장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도홍 스님. 스님의 손잔등에 새겨진 상처와 짓눌린 지문, 휘어진 손가락이 지화전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치열한 수행 정신과 깨달음의 참뜻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작품들을 여기 오시는 분들께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제 무료로 받아가는데 이제 받은 만큼 정말로 예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1000번의 망치질과 칼질로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피울 수 있는 지화. 이번 지화전은 오는 26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오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종과 국적, 종교 등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살생과 평등, 공동체 등의 불교적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